안녕하십니까. 더스코프 강서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조경만 대표와 함께 펀드 클래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펀드 얘기하기에 앞서서 최근 논란되고 있는 사모펀드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정감사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라임이랑 옵티머스 자산펀드 관련 얘기인데요. 네. 이런 논란이 사모펀드의 권력이 연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그 이전에 펀드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IMF 때도 기업들이 많이 문제가 터져서, 기업들이 무너질 때마다 발행한 채권 주식들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네. 또 이번에도, 라임 옵티머스 이렇게 펀드 업계와 관련된 충격이 가해지는 이런 부실의 논란이 그때하고는 좀 다른 거는 분명해요. 그때는 사실 경제적인 해외 경제, 국내 경제 어떤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기업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운용사 자체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네. 정권의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그 도덕성과 관련된 또는 펀드의 관리 감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정권이 깊숙하게 연결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일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없었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번처럼 부각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대상이 단순하게 기업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고 채권이면 괜찮을 텐데 이번에 터진 그 옵티머스나 라임의 운용의 대상들은 다 해외 무역금융이라든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 대상들 네네. 그런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투자 대상으로 끌어들일 때는 이게 단순하게 기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조금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과의 연관성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만약에 기업과 채권 주식이 이런 단계라면 아마 이런 논란은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럼 이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펀드의 다른 특성 때문에 이런 건가요?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모펀드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의 특성은 부자 49명 이하가 1억, 2억 이런 큰 돈을 넣었을 때 믿고 맡기기 때문에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금 투자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같이 만약에 공모펀드를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투자 대상까지 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모펀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좀 다 드러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네. 사모펀드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개선책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젠간 터질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한번 논란이 되면 이게 또 발생할 수 있지도 않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IMF 이후에 대우 채권 때문에 대우그룹이 이제 많이 공중분해되면서 그때 발행한 채권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MMF라고 하는 상품이 문제가 됐었어요. 네네. MMF는 보통 예금처럼 이렇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건데 원금 손실이 일어났거든요. 채권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법으로 보완한 게 등급 이상의 깨끗한 A2 플러스 이상만 펀드에 편입하는 걸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더니 회사채의 등급을 A2 이상. 예를 들면 그렇게 네. 굉장히 우량한 채권들만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는 MMF가 사건이 터지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보면 뭔가 구멍을 찾아서 문제가 터지면 그 구멍을 막아버리면 펀드 시장은 점점 발전하듯이 이번에 상호펀드도 좀 규제가 느슨했던 부분이 있다면 대체 투자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조금 규제를 강화한다면 그 법을 가지고 지킨다면 아마 이런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 시장도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의 논란은 사모펀드에만 국한된 거지 공모펀드까지 번질 일은 없다는 거죠. 아, 그럼요. 공모펀드는 지금까지도 물론 뭐 펀드 수익률을 갉아먹는 어떤 투자의 실패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국한된 얘기지 공모펀드는 투자의 실패일지언정 사기성 투자는 아니다. 네. 결론 그렇게 내리죠. 그리고 이번 사모펀드 논란에서도 얘기되는 게 쪼개기 판매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 말씀하셨다시피 49인 이하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네. 이거를 비슷한 상품 여러 개 만들어서 다수에게 팔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쪼개기 판매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규제가 공모펀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펀드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가 굉장히 정해져 있고 작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허술한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로 히트를 치려면 그 사모펀드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쪼개서 49인 이하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한 방법인데 규모나 투자자 수만 조금 쪼개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 시리즈 펀드로 간 건데 그거는 뭐 총괄적으로 모아보면 같은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모펀드로 갈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수익률을 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뭐 그거는 당연한 규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편법이었기 때문에 편법을 막는 것들은 이번에 아마 법이 많이 좀 보완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구체화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기가 판매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건지 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금융당국을 조금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모펀드 전체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물론 그 운용사의 그 운영 경영진들이죠. CEO라든가 자산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덕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것과 비슷한 범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금융당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거를 조금 용인하면 금융당국에서 이걸 용인하는구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만 잘 나오면 다 무마가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을 한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부분을 놓쳤다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을 띄워가지고 실사를 하고 막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게을리했다. 이것밖에는 다른 그 원인은 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그 2018년 이후에 쪼개기 판매가 시리즈 펀드 판매에서 그걸 적발하고 규제한 게 단 한 건밖에 없었다는 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운용사 진입 규제를 좀 엄격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범주도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몇 가지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모펀드 시장이 또 다시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네요. 그런데 그 사모펀드가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것만큼 대세입니다. 그리고 부자들보다 더 부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때마다 자기가 이해하는 범주의 자산 운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이런 거를 찾는 경향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만 생긴다면 분명히 자산 운용사도 그다음에 고액 자산가들도 서로 그 필요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이 사모펀드 시장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진들의 도덕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잘 정비가 된다면 사모펀드는 앞으로 더 발전할 시장이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강 기자님이 저처럼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고민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펀드 클래스 앞서서 이제 사모펀드 논란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편부터는 다시 기존에 했던 펀드 클래스 펀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